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슨의 세상을 본다. 오늘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국 달 탐사선 장어 사호가 달 뒷면에 착륙했다는 뉴스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 중앙TV가 마침내 오늘 오전에 달 뒷면에 장어 사호가 착륙했다라는 보도를 냈습니다. 장어 사호는 이제 달의 남극으로 불리는 사우스폴 에이킨 분지 여기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에이킨 분지는 달에서 이제 가장 크고 오래된 운석 충돌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작은 분지들이 여럿이 있는데 햇볕이 전혀 들지 않는 안쪽에는 얼음이 있을 것이다 라고 과학자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에이킨 분지가 가장 깊은 곳은 한 13km, 13,000m 정도가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에이킨 분지에서도 여러 개의 그 작은 분지들 중에서 이번에 장어 사호가 착륙한 것은 폭이 한 186km가 되는 폰 카르먼 크레이터입니다. 이 달 뒷면에 착륙했다라는 것은 우리 인류의 달 탐험사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지구에서 보이지 않는 달의 뒷면, 우리는 항상 달의 같은 면만 보고 있습니다. 저쪽 반대편 절반은 보지 못하는데 여기에 인류 최초로 중국의 달 탐사선 장어 사호가 착륙에 성공했다. 이것은 중국이 우주 탐사의 한 부문에서 미국을 처음으로 앞지는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미국은 1969년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했습니다. 그리고 1969년, 지금은 2019년, 50년 만에 이제 중국이 또 달 탐사에서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한 겁니다. 달성한 겁니다. 창어 사호. 창어라는 것은 중국 신화에 나오는 달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상하, 항하라고 불리는 달의 여신의 이름입니다. 중국은 2003년 처음으로 유인 우주선을 지구 궤도에 올려보냈습니다. 사람이 탄 우주선을 지구 궤도에 올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때로부터 10년이 지난 2013년 12월에는 달 탐사선 위투, 토끼라고 그러죠. 옥토끼를 달 표면에 또 착륙시킵니다. 그리고 이번에 다시 5년 만에 장어 사호를 달 뒷면에 최초로 착륙시키는 데 성공한 겁니다. 시진핑 주석이 가끔 얘기를 합니다. 중국몽, 항천몽. 항천, 이건 비행기가 날다, 항해하다라는 의미겠죠. 항자고 천은 하늘천입니다. 중국몽, 항천몽. 중국인의 꿈은 우주 비행이다. 국가 차원에서 우주 개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달은 자전 주기와 공전 주기가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구에서는 달의 앞면만 볼 수 있고 뒷면은 볼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달의 뒷면을 처음 본 것은 1959년 예전 소련의 루나 3호가 달 궤도를 돌면서 찍은 사진입니다. 그리고 또 달 뒷면에서는 지구까지 전파가 도착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달이 있으니까 전파가 차단되겠죠. 지구와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직접 통신이 불가능합니다. 1968년 12월에는 아폴로 8호 우주선이 달 뒷면을 비행하다가 10분간 달 뒷면으로 들어가면서 전파가 차단돼서 지구와 교신이 중단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달 뒷면에 간다는 것은 복잡합니다. 근데 중국이 이번에 그 문제를 전부 해결했습니다. 중국은 이대로는 달 뒷면하고 지구의 통신이 안 되니까 위성을 하나 미리 날려보냈습니다. 작년 5월에 통신위성 오작교를 발사를 합니다. 여러분 오작교 아시죠? 견우와 직녀가 음력 7월 7석에 1년에 꼭 한 번 만날 때 길이 없으니까 까마귀와 까치가 쭉 수많은 까마귀와 까치가 모여서 만든 달이 그게 오작교입니다. 중국이 이렇게 오작교라고 이름을 지은 위성을 발사를 했습니다. 작년 5월에. 이 위성은 달 뒷면에서 한 64,000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위성은 지구와 달이 모두 시야에 들어오는 위치에 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달 탐사선하고 중국과의 통신을 중개하는 겁니다. 창어 사호는 무게가 한 1톤 정도 되는 착륙선.
그 다음에 착륙선에 실려 있는 140kg짜리 탐사 차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년 12월 8일에 중국 스촨성 시창 위성 발사센터에서 창정 3호 로켓에 실려서 발사됐습니다. 창정은 장정입니다. 길장자를 썼죠. 중국은 이번 창어 4호 발사를 창어 4호는 이번 놓고 옵니다.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는 창어 5호를 발사해서 달 표면에서 샘플을 갖고 돌아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2030년대에는 사람이 타는 우주선을 달에 착륙시키겠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달에 기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달 탐사 개발의 진정한 의도,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은 달 표면을 덮고 있는 헬륨-3, 여기에 주목합니다. 헬륨-3는 핵 융합 발전의 원료 물질입니다. 중국의 1년치 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단 10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에너지를 다 쓴다 해도 100톤이면 충분합니다. 미국은 25톤이면 충분합니다. 미국도 로켓을 이용해서 한 번에 25톤 딱 실어오면 1년간 에너지 걱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헬륨-3는 방사능 오염이 없습니다. 안전하고 깨끗한 꿈의 에너지원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매장량이 불과 15톤입니다. 그런데 달에는 100만 톤, 최대 500만 톤까지 매장되어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계산대로라면 지구 전체가 최소 1만 년 동안은 에너지 걱정 없이 생존할 수 있다는 환상의 정말 기가 막힌 에너지원입니다.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장기적으로는 헬륨-3를 획득해 오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잠깐 쉬어가겠습니다. 중국의 우주 비행사는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 영문 표기로는 우주인에 대한 영문 평칭은 영문 이름은 나라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러시아에서는 코스모노츠라고 그러고 미국에서는 어스트로노츠라고 그러고 중국에서는 타이커노츠라고 부릅니다. 타이커라는 것은 태공, 클 태에다가 빌공자죠. 타이쿵, 큰 공간, 영어로 이제 타이커라고 하고 여기에 아스트로노트를 합성해가지고 타이커노츠라고 부르는 겁니다. 중국이 이렇게 수십 년간 착착착착 계획을 세워서 우주 개발을 해오는 동안에 미국은 어떻게 했느냐? 1969년도에 인류 최초로 달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상당 부분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까운 한 10여 년 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얘기를 합니다. 2010년 2월에 나사에서 달 탐사 계획을 계속 추진하겠다 하니까 달에 우리 이미 가봤잖아요.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달은 포기하시고 2030년대까지 화성 왕복 여행을 실현합시다. 목표는 화성에서 하룻밤 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글쎄요. 달이 뭐 관광지입니까? 사진 찍으러 간 것도 아닌데 한 번 가봤으면 됐다. 오바마 대통령을 만나서 나사는 폭망합니다. 나사는 1981년부터 2011년까지 30년간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을 유지해 왔습니다. 근데 이 프로그램이 2011년에 종료가 됩니다. 끝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하늘에 떠 있는 우주정거장, 여기로 우주인들을 태우고 갈 로켓이 없습니다. 미국은 로켓을 발사할 수가 없어요. 우주 왕복선 프로그램이 끝나서 결국 막대한 돈을 내고 러시아 로켓에 의존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나사의 능력으로는 달, 저 멀리 화성은커녕 이제 지구 저 궤도, 낮은 궤도죠. 여기를 벗어나기도 어려워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주 탐사라는 원래 나사의 목적은 포기하고 때 맞춰서 등장한 지구온난화, 이 주제에 집중을 합니다. 지구온난화가 되니까 해수면이 상승하는구나. 극지방의 박테리아는 어떻게 생겼을까. 이런 데 시간을 보냅니다.
미국 정부의 안이한 대응으로 민간 기업들은 고전을 겪습니다. 이때 앨런 머스크가 등장합니다. 그 유명한 앨런 머스크, 테슬라의 사장 앨런 머스크가 등장을 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내가 한번 우주선을 우주로 날려보내겠다. 미국에서 아무리 로켓을 구하려고 해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이 돈 보따리를 들고 미국이 아닌 러시아로 갑니다. 로켓 좀 삽시다. 러시아에서 그걸 팔겠습니까? 문전박대를 당합니다. 머리 좋은 앨런 머스크가 좋다. 내가 스스로 로켓을 만들어야겠다 결심을 합니다. 그야말로 공룡화돼서 거대해져서 움직이지 못하는 미국의 관료 조직, 여기에 갑자기 민첩한 민간 기업이 뛰어든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 미국 우주 개척에도 서왕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앨런 머스크가 생각하는 것은 이렇습니다. 우선 달의 식민지를 건설한다. 그 다음에 달 기지를 중간 기점으로 삼아서 화성의 식민지를 건설한다. 앨런 머스크는 언젠가 자원 고갈이 되고 그러면 지구는 멸망하는데 그 운명을 앉아서 지켜보기보다는 나는 새로운 행성 식민지를 개척하겠다라는 도전 정신을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미국 정부와 나사도 앨런 머스크의 활약에 힘입어서 정신이 번쩍 듭니다. 야, 중국이 달에 유인 우주선을 착륙시키고 달 기지 건설에 착수하는 순간 미국은 우주 경쟁에서 2류 국가로 전락합니다. 중국의 패권 국가의 자리를 내주어야 합니다. 전 세계 국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중국과 미국, 우주 경쟁에서 패배한 미국. 이것은 단순한 과학이 아닙니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부문에서 충격적인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자존심 강하고 누구한테 지기 싫어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상황을 그대로 지켜볼 리는 없겠죠. 자, 미국의 달 탐사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우주 개발은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을까 살펴보겠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1월에 집권을 합니다. 집권하자마자 달 탐사를 강조합니다. 달에 가자, 달에 가자. 2017년 6월에는 국가우주위원회라는 내셔널 스페이스 카운슬을 재건하라라는 지시를 합니다. 이 국가우주위원회는 1993년에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폐지한 조직입니다. 국가우주위원회를 다시 재건하라. 이 회의의 멤버가 화려합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 틸러슨 국무장관, 매티스 국방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 그리고 나사 책임자가 고정 멤버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6월 첫 회의에 참석을 해서 우주인을 다시 달에 보내는 것이 우리의 목표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펜스 부통령이 말을 잇습니다. 우리는 다시 흔적을 남기려고 달에 가는 것이 아니라 화성에 우주인을 보낸 전초기지로 활용하기 위해 가는 것이다 라고 강조를 합니다. 2017년 말 트럼프 대통령은 유인 달 탐사를 재개하라라는 행정명령에 서명을 합니다. 미국이 한동안 부시 시절, 오바마 시절에 잠들어 있었던 달 탐사에 다시 나서는 것은 무엇이냐? 그 까닭은 이렇습니다. 화성을 비롯한 더 먼 우주 탐사를 위한 전진기지로 달을 활용하겠다. 왜? 달에는 중력이 지구의 6분의 1에 불과합니다. 저항이 적기 때문에 지구에서 로켓을 발사하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로켓을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 달에는 물도 있고 조금 전에 언급한 차세대 핵 융합 발전 연료죠. 헬륨3가 있습니다. 달을 전진기지로 사용하면 많은 이점이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합니다. 이번에는 성조기를 꽂고 발자국만 남기고 오지는 않을 것이다. 자, 이제 중국,
미국, 러시아, EU, 일본, 인도 여러 우주 개발에 나선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첨예한 대결은 중국과 미국의 대결입니다. 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법적으로. 1967년 소위 달 조약이 있습니다. 달과 달의 자원은 인류 공동의 자산이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달 조약은 사실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1492년도에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습니다. 아메리카 원주민은 기가 막힐 노릇 아니겠습니까? 이미 살고 있는 땅을 발견을 했다고. 그러나 어찌됐든 1492년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했다는 걸 가지고 스페인과 포르투갈 서구 열강이 들어온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 달을 누가 먼저 선점하느냐, 누가 먼저 정복하느냐는 결국 67년 달 조약을 초월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먼저 가는 사람이 임자다. 먼저 보는 사람이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달에 있는 광물을 개발을 하다 보면 경쟁자를 잘라야 됩니다. 경쟁자 접근을 차단하려면 필연적으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야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미국과 중국이 달을 두고 경쟁을 한다면 달의 군사기지와는 시간 문제이고 이제 군비 경쟁은 지구에서 달까지 한없이 확장이 됩니다. 세계의 인공위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현재 지구 상공을 돌고 있는 전 세계 상업용, 군사용 인공위성의 숫자는 약 1,400개입니다. 이 숫자는 불과 5년 전에 비하면 40% 이상 증가한 겁니다. 이제 5년 이내에 또 5년이 흐르면 위성 크기는 더 작아집니다. 더 싸집니다. 그러면 전체 숫자가 다시 2배 이상 증가해서 3,000개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력은 갈수록 첨단으로 갑니다. 인공위성의 눈과 귀에 결정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GPS, 위성 항법 장치, 통신체계, 조기 경보체계, 현대 군사력의 상당 부분은 모두 인공위성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 의회 조사국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이 운영 중인 군사위성 400개 중에서 50개 정도가 파괴되면 미국의 군사력은 마비된다라는 충격적인 보고서를 내놓고 있습니다. 인공위성이 군사첩보위성뿐 아니라 일반 위성도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은행에서 ATM에서 돈을 찾으려면, 주식시장에서 증권을 거래하려면 인공위성 없이는 역시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제 미국은 정신이 바짝 들었습니다. 이제까지는 혼자서 독보적으로 누가 우리를 따라오려 하고 이런 독보적 위상을 누리던 미국이 인공위성 전략자산이 이제 새롭고 구체적인 위험 앞에 놓였다. 중국을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다. 미국도 빠르게 군사적 대응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오늘 우주공간은 새로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미국, 중국, 러시아, 인도 중요한 나라들이 지구 궤도를 넘어서 달로, 화성으로 전력 질주하고 있습니다. 그 사례가 오늘 바로 중국이 창어 4호를 한 번도 인류가 가보지 못한 달 뒷면으로 보낸 것입니다. 우주에 정치가 있고 경제가 있고 군사가 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어제와 오늘에만 안주한다면, 국내에만 집중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눈과 귀를 막고 주판으로 셈을 하고 타이프라이터로 문서를 작성하는 과거에 멈춰 있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이제 우리도 미래로, 우주로 달려나가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